때는 선조초년. 한양 사직동에 사는 20세의 김진사는 명문가의 후예이자 3대 독자로서 어른들로부터 금지옥엽으로 자랐으며 용모가 수려하고 재능과 기회가 출중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진사는 며칠 전 우연히 급병에 걸려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었다. 정성을 다한 간호와 명의들의 약을 처방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일찍이 돌아가셨고 김진사는 3대 독자로 집안의 대를 잇고 있었다. 김진사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으나 자손을 낳지 못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김진사의 어머니는 비통한 음성으로 시조모와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다. 약을 써도 아무런 효능이 없으니 점쟁이라도 한번 불러들여 물어보는 게 어떠신지요. 이 애가 죽으면 김씨 댁은 멸망하는 것이니 저의 간곡한 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하고 싶거든 내 마음대로 하거라. 저 애만 살아난다면 우리가 대신 죽어도 여한이 없을 터인데 그만한 청을 아니 듣겠느니야. 그리하여 평동에 사는 장님으로 유명한 점쟁이 홍판수를 데려왔다. 홍판수는 한참을 중얼거리며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연다. 이 댁 주인의 증조부 되시는 분이 경조당상에 벼슬을 할 때 술에 만취하여 부질없는 노여움과 객기를 부리다가 서리와 사령의 중장을 때려 원통이 죽인 일이 있습니다. 서리도 불쌍하게 죽었거니와 사령은 오늘날 이댁 형편처럼 3대 독자의 몸으로 자식도 없이 젊은 몸으로 한 집안에 4대 과부를 남겨놓고 술주정에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 원혼들이 명부에 호소하여 이 댁의 3대 독자를 잡아가도록 판결을 얻었으니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인력으로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홍판수는 매우 딱한 듯이 한숨을 쉬고는 자리를 뜨려 한다. 이때 김진사의 증조모가 홍판수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걸한다. 남편의 잘못을 내가 넘겨받아 죽어서 원혼에게 사죄할 터이니 우리 증손자가 혹시 살 길이 있을지 다시 한번 점을 쳐주시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모와 모친 그리고 진사의 부인까지 뜻을 같이 하며 매달린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말을 꺼낸다. 정성이 하도 딱하니 단 한 가지의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다. 그러면 주인 양반은 혹시 살아날지 모르나 원귀의 노여움을 사서 내가 화를 당할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저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분수 모르는 적선을 하려 하니 후일 댁에서 잘 되시는 때에 저의 후손이나 잘 붙들어 주시오. 말을 마친 그는 한참 동안 다시 점을 치고는 말을 이었다. 마님들과 아씨의 정성은 비록 지극하시나 아무리 몸을 희생하셔도 원기를 없애기에는 너무나 무력하십니다. 여기에는 덕을 쌓고 어진 일을 많이 한 명문가의 자제로서 그 기계와 복록이 한 시대의 영웅대인으로 장래 국가의 큰 기둥이 될 제목으로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신도 보호할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 양반의 생사를 위임하여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않고 요 며칠을 무사히 넘긴다면 살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의 주인 양반도 큰 이름을 남기며 자손이昌성하고 부귀와 영화가 대를 끊기지 않을 것임을 소인이 보증합니다. 분수하는 김에 좋은 인물까지 추천하오리다. 홍판수가 추천한 인물은 사직동에 인접한 피룬대에 사는 전판서 이몽량의 아들로서 우리가 흔히 오성과 한음으로 알려진 오성이 바로 이항복이다. 이항복은 20세의 청년으로 아버지는 벌써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최 씨의 자유와 엄격한 교훈 아래 활달한 천품으로 학문과 소양을 쌓던 청년이다. 홍판수는 이 판서 때부터 그 집에 출입해서 이항복의 인물 식견과 그의 앞날의 부귀공명이 혁혁할 것을 미리 통관했기 때문에 그의 복록을 빌어 김진사의 화를 구하려고 했다. 김진사의 증조모와 조모는 손자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홍판수의 가르침대로 몸소 그 집을 찾아 이항복의 모친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고 나서 손자를 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항복은 본래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최씨 부인 역시 적선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라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항복은 그날 저녁으로 김진사의 집에 와서 죽어가는 환자를 껴안고 있게 되었다. 몇 시각이 지난 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더니 등골이 오싹하게 하는 기운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침입했다. 그러자 갑자기 김진사가 몸부림을 치며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며 거품을 물고 헐떡이기 시작했다. 이항복은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환자를 꼭 붙들고 눈을 크게 뜬 채 촛불 건너 검은 그림자를 응시했다. 어느덧 칼을 든 시커먼 원기가 나타나 김진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때마다 김진사는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했다. 이항복은 더욱 힘차게 환자를 끌어안고 몸으로 가려주었다. 무서운 형상을 하고 달려들던 원기는 김진사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이항복 앞에 와서는 발을 멈추고 다시 물러서기를 10여 차례 했다. 드디어 원기는 이항복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질렀다. 이항복아, 부질없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서 내게 넘겨라. 만일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게도 화가 미치리라. 이항복은 이에 끄떡도 하지 않고 소리쳤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나는 부탁을 받아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 나까지 죽이든 말든 내 목숨이 있는 한 이 사람을 너에게 내주지 못하겠으니 마음대로 하거라. 원기는 이번에는 칼을 이항복에게 겨누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항복은 태연히 부동한 채 늠름하게 버텼다. 원기가 감히 이항복에게는 손을 대지 못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닭이 울었다. 원기는 칼을 던지고 이항복 앞에 엎드려 애통히 말했다. 저 사람은 수인에게 속세의 원한이 있는 자유옵니다. 오늘을 지나면 영원히 복수할 날이 없습니다. 장차 대감이 되실 분께서 불현히 나타나시어 수인의 일을 저지하시니 어찌 원통치 않겠습니까? 제발 저 사람을 내어주십시오. 그러자 항복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와는 하등의 은혜나 원한이 없는 동시에 이 사람과도 교분조차 없던 처지로다. 그러나 3대 요사로 제사가 끊어지려는 이 집 내력과 주인 잃은 3대 과부와 부인이 대신 속죄하려는 비참한 광경에 깊이 감동된 바 있어 의로써 이 사람의 보호를 승낙하고 그 책임을 인수했다. 그러니 내 목숨이 있는 한 이 사람의 신상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대가 원한을 갚으려면 어찌 나를 죽이지 않느냐? 인제 와서는 너의 미운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냐? 원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르신이 이토록 소신의 일을 방해하시니 어찌하오리까? 소인이 아무리 원수갑기에 급급할지라도 일국의 큰 주석이 될 분을 향해 칼날을 겨눌 수 없사오니 이제 소인은 물러가옵니다. 허나 어르신께서도 차후에는 극히 자중하셔서 장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 몸을 아끼실 것이요 경솔히 이런 일에 참견하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원기는 하직을 고하고 방에서 나가며 대성통곡을 했다. 그리고는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오늘을 넘겼으니 다시는 오늘 갚을 날이 없도다. 이것이 모두 평동 홍판수놈의 부질없는 방해에서 생긴 일이니 이놈을 대신 잡아다 분을 풀리라. 이때 김진사는 전신이 굳어지고 사지가 얼음처럼 싸늘하게 되었으나 명문 근방에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이렇게 하여 김진사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평동 홍판수는 그만 죽고 말았다.
이후 선조 13년에 이항복과 김진사는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한다. 이항복, 이덕형, 김여물, 오덕령, 한준겸 등이 선발되었고 당시 대제학이며 이조판서를 겸하던 율곡 이희 선생은 이들을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며 임금께 적극적으로 청거한다. 오성 이항복, 한음 이덕형과 더불어 급제자의 명단에 오른 김여물이란 사람이 바로 김진사였다.